자, 지금 바탕 프린트 보시면 뭐 1번부터 쭉 이제 기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짧게 다시 정리. 까먹은 거 있는지 봐봐.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어디로 갔죠? 일단 0으로 간다. 맞죠? 0분의 숫자 꼴은 어디로 갔죠, 여러분?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죠? 자, 응꼴은 어떻게 풀었죠, 여러분? 응꼴은 뭐 했죠? 0인자 소고. 응꼴은 뭐 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인자 소고. 0인자 소고. 0인자 소고.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뭐 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리해볼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했었죠? 가장 큰 수로,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했어요? 나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 무한대, 이거 프린트가 제가 잘못 보겠어요. 여백이 되게 많아요. 이 아까운 종이를 제가, 나무를 제가 좀 망가뜨렸어요. 천연 프린트. 제가 나무를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숫자에서 나오네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커. 그럼 얘는 수렴할까요?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볼까? 이거 따로만 정리해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죠. 분자의 차수가 x의 세제곱이야. 분모의 차수가 x의 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어떻게 배웠어? x의 세제곱으로 다 나누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 여기는 x분의 1, x 세제곱분의 1. 다 분모가 뭐 돼버려? 0 돼버리고 숫자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풀었냐면 x의 세제곱으로 나누어서 x의 세제곱으로 나누어서 x의 세제곱으로 나누어서 자, 얘네가 0, 0, 0으로 가니까 0분의 1 돼서 무한대라고 구했어. 자, 근데 이거 이제 하나 외워보자. 눈치 빠른 사람 벌써 했을 거야.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쫙 다 비교했더니 얘가 제일 큰 것들이야. 분자가 더 커. 이러면 항상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 발산입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항상 발산이에요. 물론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발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자의 차수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다항함수를 또 찾아내는 게 수능에 나오거든.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뒤에 관심 없어. 2x의 제곱 어떤 분점. 자, 3x의 제곱 올라가는 쫙 있었어요. 제일 큰 거. 그럼 우리가 x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3분의 1 나왔는데 얘만 보고 그냥 딱 3분의 1라고 밝혀줄 수 있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우리는 요령이 생깁니다. 분모와 분자 차수가 같으면 걔들의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개수 비교. 그 개수값이 다르죠. 즉 얘는 수렴합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자, 세 번째 반대로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어떤 형태를 보냐면 내가 날렸었지만 말은 다 들었지. 뭐 이런 형태겠죠.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몰라 x의 세제곱 더하기 몰라 나눴다고 쳐볼까? x의 세제곱으로 그럼 x분의 1 더하기 쭉 갈 거고 1 올라갈 거야. 얘는 0으로 가니까 1분의 0이었어.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해요. 이 케이스는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에 수렴한다 라고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이미 다 알잖아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0분의 숫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 음꼴은 0인자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가장 큰 수로 나눈다였는데 이제 차수 비교해서 되게 빨라졌죠. 빨리 생각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여백들도 있어요. 그 양면 복사 안 하고 단면 출력해서 뒤에 여백이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오늘 정리할 게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스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으면 표준화 정리하고 있는 거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비교해서 분자가 크면 발산, 찾을 필요 없어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해서 3분의 2라고 하면 돼요. 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0에 수렴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여백에다 아무데나 정해 놓으시면 돼요. 여백 아무데나. 자, 여백 아무데나 이거 정해 놓으셔야 돼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그러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개수 비교. 분자가 크면 발산, 분모가 크면 0을 수렴한다. 자, 이 문제를 이용해서 그냥 12번 눈팅으로 풀어봅시다. 계산하시면 안 돼요. 눈팅으로 하고 12번 도전. 눈으로 풀어요. 자, 12번 눈팅으로 풉니다. 원래 원칙은 최고참 개수로 가장 큰 수로 나누는 건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얘처럼 할 거예요. 원칙은 다 나누는 게 맞지만 빨리 구하자고요. 수학은 시간도 써야 되잖아요. 맞죠? 자, 바로 가겠네요. 자, 비교했더니 가장 큰 수가 x의 제곱, 이것도 x의 제곱.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개수만. 다 얼마 나오니까? 2분의 4. 얼마 됐어요? 2.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암산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되셨죠? 되셨죠? 이거 믿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영상 안 됐구나. 기회가 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설명할 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0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0번에 관련된. 이거 정리되셨죠? 지워되죠? 자, 10번 가보세요. 10번. 이번에 안 배운 건 이거는 처음 하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안 한 거. 처음 하는 내용 하나 들어갑니다. 10번. 자, 10번이 뭐냐면, 사이값 정리라고 쓰세요. 10번에다가. 이 유형이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자, 10번이 사이값 정리예요. 10번. 10번에다가 사이값 정리라고 쓰세요.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쓰냐면요. 근의 존재 여부. 근의 존재 여부를 뺐습니다. 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쓴다. 이런 거예요. 사이값 정리는 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정리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외우라고 시킨 건 딱 두 개 있어요. 그 미적에서는. 여기서는 없어요. 수투에서는. 그럼 사이값 정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너무 잘 몰라도 상관없는데 좀 배웠으니까 아는 척 해보자고요. 근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 여부. 이렇게 또 하나 써놓을게요. 써보세요. 뒤에 여백도 있어요. 자, 사이값 종류가 성립하려면 우리 연속타 배웠잖아요. 여기 연속타 배웠죠. 끊어진 게 없는 거. 도중에 구멍 안 뚫린 거. 자, 반드시 연속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연속. 반드시 연속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자로 쓸게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연속 조건이 반드시 필요. 사이값 종류를 쓰려면 반드시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연속이라고 줘야 돼요. 선생님 10번에 연속이란 말이 없는데요. 자, 10번을 봤더니 왜 연속이란 말이 없죠? 10번은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지금 너무 또 오랜만에 다 까먹었나.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죠. 우리가 수투에서 다 배웠잖아요. 수투에서 불연소의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다. 분모가 0 되는 거. 가우스 함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요. 우리가 수투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분모가 0 되는 거하고 가우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무조건 모든 구간에서 다 연속이에요. 모든 구간에서. 세세하게 다 외웁시다. 이제 모든 구간에서 연속.
이게 또 안 써주면 또 안 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함수가요 x의 10승 삼승이에요. x의 3승 더하기 2x-10 이게 다항 함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연속인 함수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자 사이값을 쓰기 위한 조건만 봤어요. 연속이어야 돼요 무조건. 연속. 나중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용어 정리하고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해요 초반에.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그쵸 근의 존재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딱 요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이게 x축이야. 근이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어떤 함수가 쟤를 어떻게 써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자 근데 연속인 함수가 얘하고 만났어. 이렇게 통과해서 근이 이렇게 하나라도 생기려면 재밌는 점이 자 a값 b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fa 값이고 얘 값이요. 그죠? 요게 fa 값이고 이렇게 대입한 값이 fb 값이에요. 얘의 부호는 0보다 크고 얘의 부호는 0보다 어떻죠? 그럼 반드시 작죠. 근을 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연속일 때. 왜 연속이냐면 끊어져 있으면 얘가 쭉 가다가 끊어지고 쭉 가서 이렇게 되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죠. 이러면 통과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속이 필요해요. 연속. 자 다시 난 연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이값 정리만 알고 싶어. 그냥 단순해요. 그러면 이렇게 교점 하나가 최소한 하나도 존재하려면 얘를 대입한 값이 플러스고 얘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반대로 이렇게 통과했다라면 FB가 0보다 클 거고 FA가 0보다 작을 거예요. 어쨌든 얘 값과 얘 값의 부호는 서로보다 반대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림까지 성립해내야 돼. 구간 A, B에서 A, B 사이에 구간 A 사이에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되냐면요.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의 곱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작으면 돼요. 0보다 작으면 돼요.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요걸 써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실근의 존재 여부라고 그랬죠? 실근의 존재 여부는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가지려면 그 함수에다 A를 대입한 값과 그 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으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A와 B 사이에 실근 하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정의만 놓고 보면 어려운 게 이걸 언제 써먹는다고? 근의 존재요. 이 시험장에 나와요. 이게 지금 딱 문제. 선일 매년 나오고 있고요. 대성 매년 나오고 있고요. 신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나올 거예요. 신도 맞지? 좋겠다. 수영장도 가고. 아이고, 똥 떠다닐 텐데. 애기들이 많이 와서 똥이 떠다녀요. 누구랑 게 똥이에요. 근데 진짜로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똥 떠다니는 거 보지 않니? 야 똥이야 그냥 밀고 가잖아. 그리고 한 번도 없어본 적이? 진짜로? 한 번도. 캐리비안 베이는 그래도 가봤잖아 보통은. 엄마랑 가도 뭐 친구들이랑 가도. 똥 떠다니는 본 적 없다고? 불화쟁이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요거 갖고 11번 10번 갖고 설명해 볼게요. 10번에 봤더니 그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fx를 x의 세제곱 2x-19라고 했어요. 그냥 1번 얘는 값을 딱 찾지 않아. 그냥 다 대입하는 거야. 자 구간 0,1 이렇게 요 사이에서 그 다음에 또 구간이라고 줬는데 구간이라고 줬다는 의미 뭐죠? x값은 0과 1 사이라고 준 거예요. 오랜만에 봤다고 까먹으면 안 되죠. 구간 이렇게 준 거. 그럼 이 사이에 얘 근이 존재하느냐? 이거 인수분해도 못하면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 더럽게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F0을 대입해요. 0 대입했더니 -19 0보다 작아. 이렇게 찾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대입해봐? 딱
딱 0인지 1인지 못 찾아. 이렇게 다 확인하는 거야, 이 문제는. 1 대입해. 그때 얼마 됐어? 마이너스 16 됐어. 0보다 어때? 그럼 2개 곱했을 때 어떻게 돼? 0보다 어떻게 되지? 커지지.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확인하지 못해. 이해돼? 자, 그럼 여러분이 해봐. 2번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10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대입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 사이값 정리는. 2번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다시 볼게. 1하고 2지? 1은 이미 여기다 해놨어. 그럼 2만 찾으면 되겠네. 2 집어넣었더니 9, 8, 2는 4, 빼기 19. 얘도 0보다 작네. 이렇게 곱해도 0보다 크니까 2번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네. 이렇게 하는 소리.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2하고 3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3 대입하면 되겠네. F3은 27 더하기 2, 3은 6 빼기 19, 0보다 크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0보다 어떻게 되더라? 작아졌지? 이거 답이네. 몇 번이 답이야? 3번에는 무조건 근이 존재해요. 이유분이. 그거 이해하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나요? 자, 여러분이 또 해보고 싶을 거예요. 18번 수술 해보세요. 18번. 요 내용이 그대로 18번에 있어요. 18번. 자, 요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내신 문제 딱 한 개 나와요. 한 개. 만약에 사이값 정리가 수능에 나온다면 난이도가 겁나 어렵게 나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자, 사이값 정리 한번 봐보세요.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대입해서 부호 확인해봐라. 자, 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바뀔 때 그때 근이 존재해요. 2하고 3 사이에 반드시 근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구간 까먹으신 분은 위에서 조금 더 정리하죠. 까먹으신 분도 있죠. 까먹으신 분은 써나 이제 또 설명하지 않아. 자, 구간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준 거는 이 의미가 뭐냐면 x가 1부터 3까지라는 소리예요. 구간 1부터 3까지 가로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등호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구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한쪽은 반패 구간, 반개 구간 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구간에 대한 정의 까먹으신 분은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문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줘요. 구간. 네, 요령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빨리 왔냐면 다 아는 내용일 거니까. 아는 내용이었어야 하고, 다 복습해서 갖고 있어야 됐던 내용이고, 안 되면 반성하시고 복습 철저히.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실근이 존재하는 여부 물어봤죠. fx를 보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마이너스 1하고 0이에요. 그러면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또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3대에서 0보다 커요. 자, 0 대입했어요. 1이에요. 1. 0보다 커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2번. 자, 0하고 1 사이. 그럼 우리 F1만 구하면 되겠네요.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와우, 대박. 바로 나오네. 마이너스 1. 0보다 작아요. 곱했을 때 음수. 답이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 나온 거죠?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해요. 수백했어? 자, 보고 있는 거죠. 또 복수 좀 해보고 영상 보고. 또 남겨야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요. 샌드위치형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몇 번으로 가시냐면 13번입니다. 13번. 13번에다가 샌드위치형이라고 쓰세요. 샌드위치. 샌드위치형. 샌드위치. 자, 13번에다가 샌드위치형이라고 쓰세요. 오늘 이제 그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문제 내용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스킬적인 부분하고 정리를 하는 순간이에요. 자, 샌드위치 정리가 뭐냐면 어떤 fx라는 수가 되게 복잡하게 줬는데 그 값을 다 구해봤더니 a부터 a였대, 얘들아. 칠판 봐봐. 샌드위치 정리가 썼지.
어떤 fx를 x를 어디로 보내봤더니 그 함수는 그냥 a부터 a까지 나왔대. 그럼 fx 값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fx가 a와 a 사이에 둥 안 들어가. a와 a 사이 값은 뭐밖에 없어요. 둥 안 들어갔지만. 다시요. fx가 a와 a 사이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수화밖에 없어. 이 안에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a와 a 사이는 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A.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등호 빠져요. 등호 들어가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a와 a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샌드위치 정리. 자, 13번을 보시면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13번. 풀이도 간단하게 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개념 자체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궁금하대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는지 보세요. 문제라고. 이거죠. 그러면 fx에다 뭐 취하라는 거죠? 말투로 들어봐. 뭘 취하라고 했어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무한대로.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이거 성립해요. 전체에다가 각각 리미트를 똑같이 취해주는 거는 부등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으면 알아주세요. 또 몰랐을 소지가 있지. 이게 성립해요. 내가 없던 데다 다 뭐 집어넣었죠? 이렇게? 리미트 넣어줬죠? 성립합니다, 이게. 자, 근데 아까 했던 거 기억해봐. 자, 이제 우리 최고차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조건 약분 나누지 않을 거야. 이제 뭐 할 거야? 여기 몇 차야? 2차. 여기도 몇 차야? 2차. 그럼 최고차항에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 6분의 3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2분의 1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자, 6분의 3.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니까 얘도 뭐가 됐죠, 여러분? 2분의 1이 됐어. 그럼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얘의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분의 1. 이걸 샌드위치형이라고 해. 자, 정리해 놓으세요. 요것도 내신에 100%한 문제 나와요. 100%한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사이값 정리 하나, 샌드위치 정리 하나.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 한 문제씩 나와요. 무조건 돼, 무조건. 자, 그럼 13번 여러분이 확인하셨죠? 요건 아주 두 번째 프로그램에다가 또 하나 시켜봐야지.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거 27번 해보세요. 27번 보죠. 27번. 되신 분은 27번. 27번 해보세요. 되신 분은 27번. 되신 분은 27번. 되신 분은 27번 도전. 이게 내용, 그 정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 풀기 쉬워요. 개념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반드시 기출 문제에 있어요. 거의 모든 학교도요. 이거 안 내면 수업 쓰면 안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정의상. 네, 모든 학교가 안 낼 수도 있지 뭐. 네, 8월 5일 날이 그 수능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고3 애들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은 8월 5일날 오시면 짜장면 사드려요. 고3만 사줬는데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느낄 수 있는 일이잖아요. 8월 5일날 약속은 안 정했는데 아마 낮 2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으로 가요. 그렇다고 내가 뭐 짜장면만 먹이겠어요? 다른 것도 사주겠죠, 그렇죠? 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애들 중에서 한 5년, 6년 전 너희 선배가 있었는데 그때 걔 이름도 기억해. 걔가 여기 충암고의 남자였는데 최상기라고 아직도 기억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인상도 되게 좋은 새끼인데 얘는 되게 착했어요. 근데 딱 데려와서 막 양장피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고 막 시켜온 다음에 자 이제 식사할 것도 골라야지 했더니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볶음밥이요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저 더 시키면 안 돼요? 시켜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해삼 짬뽕이요. 처음 알았어. 해삼 짬뽕 있다는 거. 그때 가격도 따블이야. 그래서 먹어. 그래서 먹지만 할 수 없잖아. 먹어 했더니 저 근데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해삼 짜장면. 두 개 다 먹을 수 있겠어? 자기 먹을 수 있대. 근데 선생님 이게 저 볶음밥도 먹고 싶어요. 세 개를? 네. 야, 너 우리 탕수육도 있고 먹을 것도 요리도 있는데 저 다 먹을 수 있어요. 너 만약에 남기면 네가 쏘는 거다. 다 먹어. 그래서 이놈을 기억해요. 세상에. 처음 알았어요. 남자애들은 위가 크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몇 번 하자고. 그게 8월 5일 날 있어요. 그 행사가. 가볍게. 몇년 있는 일인데. 원래 다른 학교 안 펴줬는데 특별히 너희 펴주지. 오시면 따로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27번이고요. 자, x, fx 돼 있고요. 쉽다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 자, 문제에서 뭐만 딱 물어봤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물어봤죠. 얘가. 근데 이 식에는 뭐가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 x.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붙어 있다. 뭐라고 돼 있니? x가 양수래.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부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양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뭐로 나눴어요? x. 되셨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하신 분들 있을 거야. 그러면 잘 체크해놔. 이렇게 나눴을 때 부동 방향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리미트를 넣어주면 여기서 똑같이 리미트를 넣어줄 수 있다. 이 손들도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의미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막 써놓는 거죠. 우리가. 자, 이제 최고차항계수 그냥 의미겠죠? 얼마라고 내려왔어요? 3. 최고차항계수만 딱 비교하면 되죠? 얼마라고 내려왔어요? 3. 얘 급하니까 얼마예요? 3. 여러분 이제 두 문제 맞히셨어요. 그래서 그치? 두 문제 맞힌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그 전에 19번 먼저 보세요. 19번 별표 3개. 벡터 출제 이것도. 그럼 수능까지. 이건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19번은. 별표. 19번 별표. 오늘 설명할 세 가지 다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하면. 자, 19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19번에다가요.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합성함수. 특히 또 1학년 때 합성함수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저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라고 써놓으세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합성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fx 안에 x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합성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x가 아닌 뭐 다른 어떠한 식이 들어가든 x가 아닌 게 들어간 게 합성이야. 그걸 합성함수라고 해. 다시요. x가 아닌 어떤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는 것. 뭐 gx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x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합성이에요. 이거 합성 아니야? 합성이야. 또 gx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f 안에 또 fx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합성함수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써보세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100% 나옵니다. 출제를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19번에 같은 유형들 일부러 다 갖다 놨어요. 맞춰보려고.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변별력 꽤 있습니다. 여러분. 수빈이는 복습하면서 좀 받았던 프린트 다 복습 끝냈어? 오케이, 잘했어. 점수 오른다니까? 가장 딱 좋은 문제를 딱 줬어요.
자, 이게 fx라고 줬어요. 지금 뭐라고 줬냐면 이 함수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할게요. 구멍 뚫리고 있는 것도 잘 봐. 자, 여기서는 필요는 없긴 한데 이렇게 이 함수를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서 친절하게 줬네요. 이게 fx라는 함수예요. 자, 10번 봐봐. 먼저 내가 그냥 여기를 보셔요. 여기를요. 리미트 봐봐. x가 1로 우극한 때 fx 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할 줄 알잖아요. 이거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자, 이 함수에서 x의 1에서의 뭐예요? 지금요? 1에서의 무슨 극한 물어봤어요? 우극한 물어봤죠? 쭉 가니까 얼마 나와요? 이 값은? 그냥 마이너스 1로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볼게요. 봐봐, 여기 봐봐, 그냥 봐봐.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fx는 얼마냐? 뭐죠, 여러분?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어디로 가고 있죠? 쭉 가서 0이죠. 0. y값 보는 거예요. 0이죠. 맞죠? 0이에요. 그 쭉 가서 y값 0이잖아요, 지금. 됐죠? 자, 또 리미트. 자, x가 0에서의 좌극한 볼까요? 0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0에서의 좌극한. 쭉 가서 얼마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함수값 F0은 얼마죠? 함수값 F0은요? 어디에 색칠되어 있어요? 2에 색칠되어 있죠? 이거를 이용하는 게 저번 시간까지 이해해봤어요. 요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 3번 문제예요.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저기는 똑같은 거에다가 합성을 시켜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본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자, 아까 1 플러스로 갈 때 요 fx가 어디로 갔죠? 방금요? 마이너스 1로 갔죠? 따라오셨나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로. 다시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요? 마이너스 1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디테일하게 보세요. 마이너스 1로 우극한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넘어섰어, 못 넘어섰어? 못 넘어섰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조금이라도 어떤 값이에요, 얘는? 작은 값. 마이너스 좀 작은 마이너스 1.00001 정도 되는 값.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얘가 여기 들어감으로써 f 안에 못 찾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이쪽에서 와서 얘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니? 또 해볼게. 여기다가 이번 얘 해보자. 이번 또 합성해볼게. 리미트 여러분 판단해봐.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f 안에 합성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합성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x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0이죠. 얘가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0보다 디테일하게.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얼마죠, 여러분? 0이라고 해놓고서 0이 아니래. 0은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조금이라도 어떤 값? 작은 값. 그래서 이 안에가 뭐가 들어가는 거가 똑같냐면 이렇게 돼요. 0보다 작은 값. 0의 자극한 값. 그럼 0의 자극한 값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괜찮아? 자, 그러면 실제 문제 1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문제 19번 도전. 이거 되면 끝. 이따가 이제 풀 시간 줄 거 아니야. 그때 또 질문 받고 할 생각이야. 19번 도전 맞춰보자. 19번. 자, 비교해야 돼. 합성돼 있으면 1의 우극한이지만 1의 우극한이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 방향성을 보세요. 이거 100% 출제. 진짜 100% 출제. 내가 100% 출제에는 세 문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19번에서 안 나오면 영상 지워야 되네. fx 더하기
돼요. 직접 봐야지 더 빨라. 자,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에요.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0인데 합성되어 있으니까 0보다는 작은 데서 왔죠. 이게 0이라는 상황이에요. 0보다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0보다 작은 거. 그럼 0의 자극하는 또 뭐예요? 0의 자극하는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번에는요. 1 우극한이에요. 1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로 접근했는데 마이너스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F-1보다 아래에 있다. 힘들다. 마이너스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이렇게 오고 있죠. 1이네요. 그죠? 얘의 값은 1이다. 두 개 더하니까 얼마보다 0이다. 나왔습니까? 요 연습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 19번, 20번, 21번이 이런 유형들이에요. 되셨나요? 그냥 하나만 시켜볼까? 19번 하나만 해보세요. 답하고 비교해봐. 맞는지. 얘 한번 19번 해보세요. 안 하시면. 20번. 20번에서 답 확인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이해되는 거고, 틀리면 되돌리기 못한 거죠. 20번 도전해봐. 자, 20번 도전. 20번 도전해보세요. 네, 20번 하고 쉬었다 갑시다. 또 답 뒤에 확인해보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지는 형태의 문제들.